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요, 올겨울 난방비 걱정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수십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을요. 65살만 넘으면 정부에서 난방비를 지원해준다는 소문 들어보셨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진짜 받을 수 있는 분들조차도 신청을 안 해서 그냥 날려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몇십만 원씩이나 되는 돈을요. 그냥 허공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난방비 지원금의 진짜 진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릴 겁니다. 복잡한 말 하나도 없이요. 제가 옆에서 말씀드리듯이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지갑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정보니까요.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65살 이상이면 난방비 지원 받는다고요. 주변 어르신들한테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반만 맞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요. 나이만 65살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조건이 붙어요. 그 조건을 모르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아니, 나 65살 넘었는데 왜 안 줘? 이렇게 화를 내시는데 사실은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 조건을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그럼 난방비 지원금이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정부에서 주는 난방비 지원금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에서 직접 주는 거고요. 이걸 에너지 바우처라고 불러요. 바우처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쿠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방비로만 쓸 수 있는 쿠폰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에서, 그러니까 시청이나 구청, 군청에서 따로 주는 지원금이 있어요. 이건 지역마다 다 달라요. 어떤 동네는 많이 주고 어떤 동네는 안 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제가 집중해서 말씀드릴 건요. 바로 그 첫 번째, 정부에서 주는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왜냐면 이게 금액도 크고요. 전국 어디서나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귀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세요. 첫 번째 조건, 나이입니다. 네, 맞아요. 65살 이상이어야 해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본인만 65살이 아니라요. 같이 사는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65살이 넘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분이 70살이고 부인이 62살이에요. 그럼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남편분이 65살이 넘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이만 맞는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바로 소득 조건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정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생계급여, 의료급여, 이런 거 받고 계시면요. 바로 대상이 됩니다. 혹은요, 차상위계층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닌데 그것보다 조금만 더 형편이 나은 분들을 말해요. 소득이 아주 적으신 분들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한 달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올해 2025년 기준으로는요. 혼자 사시는 분은 한 달에 대략 130만 원 정도, 두 분이 사시면 대략 220만 원 정도 이하여야 해요. 이게 정확한 숫자는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요. 대충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나 다른 수입을 다 합쳐서요. 이 금액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나는 자식이랑 같이 사는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기서 또 기준이 하나 있어요. 바로 세대라는 개념이에요. 세대가 뭐냐면요. 같은 집에서 같이 사는 가족 단위를 말해요. 주민등록 등본에 같이 올라가 있으면 한 세대인 거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자식분이랑 같이 사시는데 주민등록상 같이 올라가 있으면요. 자식분의 소득까지 다 합쳐서 계산해요. 그럼 소득이 많아지니까 기준을 초과할 수가 있어요. 그럼 못 받는 거예요. 반대로요. 자식분이랑 같이 살아도 주민등록을 따로 해놓으셨으면요. 여러분 두 분만의 소득으로 계산해요. 그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헷갈려 하시거든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려면요. 첫째, 세대 중에 65살 이상인 분이 계셔야 하고요. 둘째, 그 세대의 소득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나 65살 넘었는데 왜 안 줘? 하시면 안 돼요. 소득 기준도 맞아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주는데요? 이거죠? 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정부에서 주는 에너지 바우처 얼마나 주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올해 2025년 기준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먼저 혼자 사시는 분. 그러니까 1인 세대는요. 29만 5,200원을 받으세요. 거의 3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분이 사시는 경우 그러니까 2인 세대는요. 40만 7,500원이에요. 대략 40만 원 좀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분이 사시면요. 그러니까 3인 세대는 53만 2,700원이고요. 네 분 이상이면요. 70만 1,300원을 받으세요. 어때요? 적지 않은 금액이죠?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는 30만 원이면 겨울 내내 난방비 걱정을 덜 수 있는 큰 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이 돈이요, 현금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고요? 바로 여러분이 내시는 난방비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 가스요금이 1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그 10만 원에서 자동으로 까져서요. 실제로는 더 적은 금액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LPG, 액화석 유가스요금, 등유, 연탄, 이런 난방 관련된 비용이면 다 쓸 수 있어요. 되게 편하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또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언제 신청하고 어떻게 받는 건데요? 이거죠? 자,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먼저 신청 기간이에요. 올해는요, 6월 9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신청하셔도 되고요. 연말까지는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신청을 해야 받는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정부에서 알아서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년 수십만 명이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신청하냐고요? 제일 쉬운 방법은요.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의 주민센터, 그러니까 동사무소라고도 하죠. 거기 가시면 돼요. 읍사무소, 면사무소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가셔서요. 직원분한테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러 왔어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럼 친절하게 다 안내해 주세요. 여러분은 그냥 신분증 하나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요. 가셔서요. 간단한 서류에 이름 쓰시고 도장 찍으시거나 서명하시면 끝이에요. 10분이면 다 끝나요. 정말 간단해요. 혹시 몸이 불편하셔서 주민센터 가기 힘드신 분들은요.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사정 말씀하시면 직원분이 집으로 방문해서 도와주기도 해요. 그리고요, 만약에 가스회사나 전기회사에서 온 고지서가 있으면요. 그것도 가져가시면 더 좋아요. 분명히 확인할 때 필요할 수 있거든요. 6번째 주의사항.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전화 사기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에 나쁜 사람들이요.
에너지 바우처 지급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해서 개인정보를 빼가거나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정부에서는 절대로 전화로 개인정보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 공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전화해서 통장번호 알려달라, 수수료 내야 한다, 카드번호 알려달라 이런 소리 하면요. 다 사기예요. 절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냥 끊으시면 돼요. 진짜 신청은 주민센터 가셔서 직접 하시거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시는 거예요. 전화로 누가 먼저 연락 오는 건 다 의심하셔야 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요. 와, 생각보다 복잡하네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실제로 해보시면 전혀 안 어려워요. 제가 지금까지 주의사항을 많이 말씀드린 건요.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으시라고, 그래서 확실하게 받으시라고 그런 거예요. 실제로 신청 자체는 정말 간단해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혜택을 잘 받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분들한테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요. 주민센터를 자주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뭐 복잡한 거 아니고요. 그냥 가끔 주민센터에 들르셔서 직원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요즘 우리 같은 사람들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뭐 있나요? 이렇게요. 왜 그러냐면요.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새로운 제도를 제일 빨리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게 생기면 알려주세요. 친절하게 안내도 해주시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주민센터 직원분 덕분에 몰랐던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가끔 들러서 물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권리예요. 두 번째 공통점은요. 정보를 메모해 두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6월부터 12월까지구나 이런 거요. 달력에 메모해 두시거나 수첩에 적어 두세요. 그러면 깜빡하고 놓치는 일이 없어요. 특히 신청 기간 같은 건 꼭 메모해 두시면 좋아요. 세 번째 공통점은요. 자식들한테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직접 신청하시는 게 제일 좋지만요. 혹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하면 자식분들이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미리 얘기해 두시면 좋아요. 얘야, 엄마 에너지 바우처 신청해야 하는데 시간 되면 같이 주민센터 한번 가자 이렇게요. 자식분들도 부모님이 지원금 받으시는 거 당연히 좋아하세요. 네 번째 공통점은요. 일찍 신청하신다는 거예요. 신청 기간이 6월부터라고 했죠? 이미 지나버렸네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서두르세요. 12월 되면 사람들이 몰려서 복잡하거든요. 일찍 신청하면 여유롭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일찍 신청하신 분들은 수정할 시간이 있어요. 근데 늦게 신청하시면 수정할 시간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인천에 사시는 김아무개 할아버지, 69살이세요. 이분은 부인이랑 둘이 사시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세요. 이분은 매년 6월 되면 바로 주민센터에 가셔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하세요. 일찍 하시는 거죠. 그리고요, 주민센터 가실 때마다 다른 지원 제도는 없나요? 하고 물어보신대요. 그래서 작년에는 지역에서 주는 김장 지원도 받으시고 건강검진 바우처도 받으셨대요. 이분 말씀이요. 귀찮다고 안 가면 손해다. 10분만 투자하면 몇십만 원을 받는데 안 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요. 받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많은 분들이요. 나는 평생 세금 냈는데 이런 지원금 받는 게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젊은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이런 생각도 하시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지원금은요, 여러분의 권리예요. 여러분이 평생 일하시면서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러니까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세금 낸다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 젊은 사람들도 나중에 나이 들면 똑같이 받을 거예요. 그게 복지제도예요. 서로서로 돕는 거죠. 여러분이 젊었을 때도 세금 내셨잖아요. 그때 그 세금으로 그 시대 어르신들을 도왔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도움받을 차례인 거예요.
이게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받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권리니까요. 그리고요, 실제로 이 돈을 받으셔서 난방비 부담을 덜면요. 여러분 건강에도 좋아요. 겨울에 춥다고 난방을 아끼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다가 감기 걸리시고 폐렴으로 악화되시고 병원비가 더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난방을 따뜻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게 본인한테도 좋고 자식들한테도 좋아요. 병원비가 훨씬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원금은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문제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충북에 사시는 이 아무개 할머니, 73이세요. 혼자 사시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겨울에 난방을 아주 아껴 쓰셨대요. 왜냐면 가스비가 부담되니까요. 그래서 두꺼운 옷 입고 이불 여러 개 덮고 지내셨는데요. 어느 해 겨울에 감기가 심하게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대요. 그때 병원비가 1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난방비 아끼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큰 돈이 나간 거죠. 그 후로는 에너지 바우처 받아서 난방을 따뜻하게 하신대요. 그랬더니 감기도 안 걸리시고 건강하게 지내신대요. 진작 받을 걸 하고 후회하신대요. 여러분도 이 할머니처럼 건강을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난방비 아끼려다가 건강 해치시면 더 큰 손해예요.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핵심만 쏙쏙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에너지 바우처는 65살 이상이면서 소득이 기준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만으로는 안 돼요. 둘째, 금액은 혼자 사시면 약 30만 원, 둘이 사시면 약 40만 원 정도예요. 적지 않은 돈이죠. 셋째, 신청은 주민센터에 가셔서 하시면 돼요. 10분이면 끝나요. 신분증만 챙겨가세요. 넷째, 신청 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예요. 늦지 말고 일찍 신청하세요. 다섯째, 작년에 받으셨어도 상황이 바뀌었으면 다시 신청하셔야 해요. 이사 가셨거나 가족 구성이 바뀌었으면요. 여섯째, 전화 사기 조심하세요. 정부에서 전화로 개인정보 물어보거나 돈 요구하지 않아요. 일곱째, 지역별로 추가 지원도 있으니까 동네 시청이나 구청에도 알아보세요. 여덟째, 창피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받으세요. 여러분의 권리예요. 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요,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 중에서요. 나는 소득이 좀 있어서 못 받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알아보세요. 생각보다 기준이 넓어요. 본인이 판단하시지 말고요.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제가 받을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돼요. 왜냐면 소득 기준이 매년 바뀌거든요. 작년에는 안 됐어도 올해는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꼭 알아보세요. 그리고요,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 모르시는 어르신들 계시면요, 알려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정보를 접하기 어려우시거든요. 옆집 할머니, 에너지 바우처 신청했어.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요. 그분이 몇십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이웃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올겨울도 분명히 추울 거예요. 뉴스에서 계속 그러잖아요. 난방비도 분명히 오를 거고요. 그런데요, 미리 준비하시면 걱정 없어요. 에너지 바우처 받으시고 지역 지원금도 알아보시고 그러면 따뜻하게 겨울을 나실 수 있어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요. 정말 안타까워서예요. 받을 수 있는데도 모르셔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정보를 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요. 몇십만 원씩 그냥 날려버리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들으시면요. 올겨울 난방비 걱정 확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요, 이 영상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요. 주변 분들한테도 공유해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정보가 부족하신 분들한테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정보를 나눠주시면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나눔이에요. 난방비 지원금은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라고 있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받으세요. 여러분이 평생 일하시면서 만들어 온 권리니까요.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에너지 바우처, 65살 이상의 소득 기준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혼자 사시면 약 30만 원, 둘이 사시면 약 40만 원이에요. 신청은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어요. 주민센터 가셔서 신분증만 보여주시고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러 왔어요 하시면 돼요. 10분이면 끝나요. 전화 사기 조심하시고요. 지역별 추가 지원도 꼭 알아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창피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받으세요. 이건 여러분의 권리예요. 자, 여러분. 이제 행동하실 차례예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요. 달력 보시면서 주민센터 가야지 하고 메모하세요. 그리고 시간 나실 때 주민센터에 들러보세요. 에너지 바우처 받을 수 있나요? 이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다 안내해 주실 거예요. 혹시 몸이 불편하시면 전화하세요. 주민센터 전화번호는 123번에 전화하시면 연결해줘요. 우리 동네 주민센터 연결해주세요 하시면 돼요. 아니면 자식분들한테 부탁하셔도 돼요. 같이 주민센터 가자 하시면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중요한 건 행동이에요. 오늘 이 영상 듣고 끝나시면 안 돼요. 꼭 신청하셔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지갑이 지켜지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드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한 게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당하게 받으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게 더 중요해요.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여러분처럼 평생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알아보세요. 내일이면 늦을 수도 있어요.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면요. 올겨울은 걱정 없이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 받으시고 난방 따뜻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